조로는 아이기스를 한 차례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무언가 찝찝한 감정이 느껴졌으며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허무의 공간도 붕괴되지 않았기에 조로는 본능적으로 끝이 아님을 알아차리며 천천히 아이기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주변에 엄청난 양의 빛이 모여들었고 조로조차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뭐냐 이 불빛은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손바닥에서 환한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를 사용하여 전신의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부당하다는 듯이 이를 바라보며 오로성조차 아득히 능가하는 회복력이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 시간과 공간, 심지어 빛조차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화두일 문자를 꽉 깨물며 벌써 쓰러지면 실망할 뻔했다고 망할 경비병 이라고 소리쳤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니힐라이저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서둘러 쓰러뜨리지 않으면 위험한 건 되려 내가 될지 모른다. 니힐라이저는 시간의 법칙을 잠시 속여 몸을 회복한 것처럼 둔갑하는 기술이기도 하기에 언제 갑자기 부상의 여파가 몰려올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의 니힐라이저는 시간조차 잠시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긴 하나 결국 아이기스조차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고 아이기스는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 빠르게 조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가 조로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기스의 갑옷이 폭발을 일으켰고 조로는 폭발의 여파를 견뎌내며 인상을 찌푸리며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아이기스의 갑옷이 시간의 법칙을 견뎌내지 못하며 폭발하였고 아이기스는 본 모습을 드러냈고 아이기스의 패기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아이기스는 과거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탓에 불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고 결국 갑옷으로 힘을 가두어 힘을 봉인하기로 결정했고 아이기스의 갑옷은 일종의 억제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아이기스의 갑옷을 격파하며 아이기스의 힘을 억제하던 갑옷이 사라졌고 아이기스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며 난폭해졌습니다. 다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었기에 아이기스가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기스는 3000년 만이군 다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배는 맛이 있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조로의 참격과 함께 청룡, 황룡, 흑룡이 나타나 아이기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서둘러 승부를 볼 셈인가 나에겐 잘된 상황이다. 저 녀석은 분명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걸 알기에 빠르게 결착을 지으려 하는 거겠지. 하지만 조급함은 곧 패배로 직결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막아서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아이기스는 평범한 카오스의 형태가 실체가 보이지 않으며 짙은 어둠과 영원히 불타는 무언가가 아이기스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아이기스의 눈은 마치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기스는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한 뒤 곧바로 프랙탈 패시보를 사용하였고 매우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나며 조로의 기술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은 아이기스의 프랙탈 패시보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억제된 힘이 해제되었음에도 내가 밀리는 건가? 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아이기스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으며 아이기스에게 다가와 제2의 정상결전에서 선보인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설 수는 없다고 판단한 뒤 몸을 비틀어 자신의 한 팔을 희생하였고 아이기스의 팔이 완벽하게 절단되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곧바로 반격을 취하며 자신의 검 혼천패무도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복부에 칼을 꽂아넣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고 아이기스 역시 한 팔을 잃는 중상을 입습니다. 조로와 아이기스는 치명타를 주고받은 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승부를 이어갔고 본능적으로 승부의 끝이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패기를 극대화한 뒤 잠시 눈을 지그시 감으며 루피와 동료들 쿠이나 미호크를 순서대로 떠올렸고, 난 저 남자를 베고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선다. 최강이 된다는 약속은 지켰다만 이곳이 내 최종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한 번에 방출하며 일합의 승부를 결정짓고자 하였고, 그 순간 도신류가 조로에게서 도신류마의 의지를 느끼며 도신류의 패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시전하기 위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한 뒤 자신의 검과 신념을 일치시키며 신검 합일의 경지에 올라섰고, 조로는 곧바로 화도일 문자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강력한 화염을 일으켜냅니다. 또한 동시에 도식류를 사용하여 그 어떠한 적도 단번에 베어버릴 만큼 강력한 참격을 만들어냈고, 이후 엠마를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번개를 일으켰고, 화염, 참격, 번개는 동시에 아이기스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합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조로의 화염, 참격, 번개는 하나의 합을 이루었고, 조로는 이 기술을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으로 명명하였고,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며 아이기스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치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허의 절단을 사용하여 조로와 자신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물질을 무해 상태로 되돌려버렸고, 조로의 공격의 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단한 위용을 떨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캐치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과 방패,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두른 뒤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를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마저 붕괴시키며 조로의 기술을 무효화시킨과 동시에 조로의 생명력을 앗아가 조로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며 허무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와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충돌하였고, 조로의 공격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또한 조로의 하반신부터 서서히 사라져가며 조로는 생명을 잃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아이기스가 쓰러짐에 따라 공허의 세계가 붕괴되었고, 아이기스는 레드라인의 상공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낙하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몸 절반이 사라져갔지만 그 순간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브라페시보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조로의 무장색 패기가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하는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데 성공합니다.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브라페시보를 파괴하는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공허의 세계가 파괴되며 공허의 세계에서 전투를 이어가던 쌍디와 워큐리 역시 레드라인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세계가 붕괴되었다는 건 그 근위병 녀석이 패배했다는 소리겠지. 말이 뭐 그놈을 꺾은 것인가? 제법 만만치 않은 녀석인데 말이야. 과연 세계 제1의 검사란 말인가?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에 감탄함과 동시에 조금은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좌절하며 롤로노와 조로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군. 밀짚모자도 밀짚모자지만 롤로노와 조로 역시 그에 준하는 위험인자다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조로는 루피 이무와의 대결로 인한 부상을 앓은 채 아이기스와 격렬한 사투를 벌인 탓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고, 조로는 운이 좋게도 바다가 아닌 마리조아의 잔해 속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곧바로 찾아왔고 조로는 승리를 만끽할 틈도 없이 누군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쓰러진 아이기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곧바로 조로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조로는 조금은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칼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조로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냉정하게 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기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마스는 워큐리와 함께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한 뒤 곧바로 조로, 쌍디 등을 처리하려 했고 각자 구역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조로, 쌍디와 마주하게 되었고 아이기스는 워큐리에게 쌍디를 상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후 아이기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조로, 쌍디, 워큐리가 공허의 세계로 끌려가게 되었고 워큐리는 쌍디와 격돌하게 됩니다. 한편 마스는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진 것을 확인하며 마리조아가 완전히 수장되기 전에 기밀 자료와 중요 문서, 특히나 이무가 신신당부했던 그 물건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기아성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무만이 출입할 수 있는 꽃의 방 내부로 진입하였고 꽃의 방에는 마스보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있었고 마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이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다름 아닌 퀘이사였고 퀘이사와 마스는 과거 900년 전부터 안면이 있었기에 단번에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꽃의 방 내부에서 마스가 회수하려는 물건을 들고 있었고 마스는 이무님의 명령을 듣고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마커스 마스성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이무에게 전해라 맨마이어 퀘이사가 가져갔다고 라고 말하였고 마스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분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말게나 그 물건은 내가 전달하도록 하지 이무님께서 그 물건은 오로성이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꽃의 방에서 회수한 물건을 바라보며 이 물건은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전해지는 성물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그 녀석을 부활시킨다면 우리의 계획은 한층 더 가까워진다. 마스 녀석을 마주하게 될지는 몰랐다만 절대로 이 물건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였고 마스는 퀘이사 당장 그 물건을 넘기지 않는다면 배신으로 간주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마스는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스가 퀘이사의 배신을 직감하며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곧바로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며 퀘이사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마스의 뒤에서 아오키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로성 마스성 오랜만에 뵙구려 라고 말했고 마스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니놈이 이곳엔 어떻게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아오키지에게 다가가며 마스 충격적이겠지 물론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을 테고 말이야 조금 더 쉽게 말해주겠네 나와 아오키지는 같은 편이란 말이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마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이곳에서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다. 조만간 세계정부의 우군이 들이닥칠 거다. 내가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무 녀석이 미쳐 날뛸지 모른다고. 아직 우리는 이무를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아. 아오키지 물건을 회수했으니 도주한다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곧바로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오키지의 기척을 숨깁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와 아오키지의 기척을 살피나 그 순간 아오키지가 다시 한번 마스를 얼려버렸고 이후 바노거가 하늘에서 날아와 마스의 앞면에 총을 갈겨버렸고 마스는 퀘이사 세계정부를 배신하며까지 얻으려는 게 무엇이지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세계 그리고 자유다 라고 말했고 바노거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퀘이사 아오키지와 함께 마스의 앞에서 사라집니다. 루피가 자유를 추구하며 이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자유와 세계를 동시에 손에 넣으려는 자는 없었는데 티치와 그의 동료들은 세계를 지배함과 동시에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을 괴멸시키고 자유를 추구하려 하기에 이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세계의 행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퀘이사는 바노고 아오키지의 도움으로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검은 수염의 적단에 합류했다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세한 이야기와 퀘이사의 계획, 티치의 계획, 티치와 얽힌 과거의 이야기는 최악의 적 검은 수염 시리즈에서 상세하게 밝혀질 예정입니다.
마스는 눈앞에서 퀘이사와 아오키지 반오거를 놓친 뒤 퀘이사 처음부터 충성심이 깊진 않은 녀석, 하지만 설마 세계정부를 배신할 줄은 몰랐군. 누구보다 세계정부의 힘을 잘 아는 녀석이 아오키지 검은수염 해적단의 배신자 퀘이사 그놈도 검은수염과 손을 잡은 건가? 그 녀석 밀짚모자 못지않은 기이한 행보를 보인 놈에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한편 마스는 빠르게 계획을 변경하며 우선은 조로와 쌍디를 처리하며 루피의 양날개를 잘라내고자 하였고, 조로와 쌍디의 흔적을 찾아다니나 당시 조로와 쌍디는 아이기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공허의 세계로 간 상태였기에 마스는 조로와 쌍디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로가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하며 공허의 세계가 붕괴되게 되었고, 마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조로와 쌍디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워큐리가 쌍디를 상대하고 있으며 조로는 왜인지 모르게 빈사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아이기스가 떨어졌고, 마스는 본능적으로 아이기스를 캐치하였고, 아이기스가 세계정부의 인물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조로를 빈사 상태로 몰아간 장본인이 아이기스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뒤 세계정부에 이런 강자가 있었나? 롤로노와 조로는 도신 류마조차 능가하는 실력자. 이무님이 아니고서야 저놈을 몰아붙이는 건 불가능하다. 헌데 이무님께선 현재 밀짚모자와 대치 중인데 이무님이 먼저 롤로노와 조로를 쓰러뜨린 뒤 이 녀석에게 롤로노와 조로를 맡겨둔 것인가? 이놈 역시 샴록, 퀘이사, 겐타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정부에 감춰진 전력인 건가? 뭐가 되었든 우선은 이놈을 안전한 곳에 놔둔 뒤 롤로노와 조로를 직접 내 손으로 처리한다 라고 말한 뒤 아이기스를 판게아성 내부에 던져둔 뒤 곧바로 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마리조아의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가 조로의 앞에 나타났고, 조로는 조금은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마스는 빈사 상태로군 롤로노와 조로,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의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형태로 변하였고, 조로는 피를 토해내며 젠장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라고 말하며 최악의 몸 상태를 보이며 칼을 뽑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로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고, 마스는 조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남자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결코 방심하지 않으며 조로를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워큐리와 쌍디가 격돌한 이후 워큐리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선보이며 쌍디를 무력화시켰으나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넘어서 아즈리 잠브를 각성하게 되며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고, 니카와 함께 3000년 전 세계를 풍미했던 강자 아즈리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아즈리 잠브를 사용하여 단숨에 워큐리를 압도하는 모습을 선보였고, 워큐리는 위기를 감지하며 풍수사탈을 사용합니다. 풍수사탈은 시전하는 즉시 영구적인 생명력 감소, 전신이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대가가 비싼 만큼 값은 확실히 치르는 기술로 풍수사탈은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최하 내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기술로 시전자보다 패기가 압도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생명에 지장이 가는 기술이기에 워큐리는 이 합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기척을 숨긴 채 쌍디에게 다가가 풍수사탈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조차 워큐리의 풍수사탈을 완전히 피해내지 못했고, 찰나의 순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내려 하나 결국 오른팔에 워큐리의 사탄의 검이 스쳐 지나갔고, 쌍디의 팔에는 즉시 검은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하지만 풍수사탄은 심장을 찌르거나 복부를 완전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효과가 드러나는데, 쌍디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내기에 워큐리의 공격은 반쪽짜리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도 강력한 공격임은 틀림없었고, 워큐리는 풍수사탄을 사용한 뒤 즉시 전신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쌍디에게는 놀라우리만큼 변화가 없었고, 쌍디는 뭐야 저놈 자멸한 건가
라고 말한 뒤 담배를 피려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의 발밑에 거대한 마법진이 나타났고 곧바로 마법진에서 검은 연기와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쌍디는 살기를 감지하며 곧바로 바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사탄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나타났고 그 사탄은 라고 말했고 쌍디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언어였기에 뭐라고 하는 거냐 저 괴물 자식 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블러드문이 떠오름과 동시에 사탄의 형태를 한 무언가는 거대한 낫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전신에 치명상을 입으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고 쌍디의 전신 특히 오른팔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검은다리 쌍디 이 녀석의 패배다. 이 기술은 나의 신변에도 크나큰 위험이 되기에 도신 류마를 상대할 때조차 봉인해 두었다만 이무님과 세계 정부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워큐리가 소환해낸 사탄은 쌍디를 베어버린 뒤 곧바로 워큐리에게 향했고 다시 한번 거대한 낫을 휘두르며 워큐리의 목숨마저 가져가려 합니다. 쌍디는 워큐리의 풍수사타를 허용했지만 다행히도 심장 혹은 복부를 관통당하진 않았기에 치명상은 피할 수 있었고 쌍디는 목숨을 잃진 않습니다. 하지만 쌍디는 몸을 움직일 힘조차 남지 않게 되었고 워큐리는 불에 타는 고통조차 버텨낸 뒤 쌍디에게 천천히 다가와 검은다리 쌍디 네 녀석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희생 따윈 상관없다 라고 말한 뒤 생명력을 크게 사용하여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지만 쌍디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쌍디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의 전신에서 완전 무결한 빛이 새어나왔고 워큐리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아즈리 잠브를 발현하며 다시 일어났고 쌍디는 완전 무결한 빛과 혈통인자를 동시에 발현하며 풍수사탄로부터 입은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나를 죽이겠다고 헛된 꿈을 꾸는 건 오로성 나으리 루피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뒤 그놈에게 최고의 식사를 주기 전까진 죽을 수 없다고 제프 영감이랑 올블루도 봐야 하고 말이야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의 꿈을 위해서라도 이만 그 알량한 권력을 내려놓길 바라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하여 쌍디를 향해 달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풍수사타를 사용하며 불러낸 사탄이 빠른 속도로 쌍디에게 다가갔고 사탄은 쌍디를 바라보며 아즐이 살아있었던 것인가? 네 녀석의 복수를 위해 악마의 열매가 되며 나의 의지를 이 세상에 뿌렸다. 네 녀석과 동기어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녀석의 목숨은 반드시 거두어주마 라고 소리쳤고 워큐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쌍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악마의 열매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가?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경우 열매의 의지가 구현화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곤 들었다만 나에게 있어 썩 나쁜 상황만은 아니군 이라고 말하며 솔직히 말해서 사탄과 쌍디가 싸워주면 자신은 어부지를 노리기 좋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싸움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곧바로 거대한 낫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아즈리 잠브를 발현하여 자신의 발을 완전 무결한 순백의 빛으로 뒤덮은 뒤 빠른 속도로 사탄에게 접근한 뒤 사탄의 안면을 강타했고 사탄은 단 한 방만에 형체가 흩어지며 서서히 소멸되어 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원통하구나 모든 악마의 원수이자 신과 함께 악마를 사냥한 이놈을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라고 말하며 사라졌고 워큐리는 사람 열매 모델 사탄 역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악마의 열매는 아니란 건가? 하지만 그런 것 따윈 아무런 상관없다. 지금은 오로지 검은 다리를 쓰러뜨린 것에 집중한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곧바로 담배를 물어들어 한 모금 삼킨 뒤 담배 한 가치가 다 타오르기 전까지 마무리 지어주지. 오늘 저녁은 돼지갈비찜이 좋겠군 이라고 말한 뒤 담배를 공중에 튕겨버린 뒤 곧바로 워큐리를 향해 접근합니다. 쌍디는 아즈리 잠브를 각성한 뒤 더욱 강해졌고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하여 성스러운 집행을 사용하여 아즈리 잠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완전 무결한 하얀 빛을 휘감은 뒤 곧바로 워큐리를 공격하려 하였고 워큐리는
풍수사탈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군.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결국 나의 승리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최종 페이지인 사탄과 봉이가 결합된 거인의 형태로 돌아간 뒤 곧바로 사탄의 방패를 꺼내든 뒤 사탄의 방패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쌍디의 공격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하지만 쌍디의 성스러운 집행의 위력이 워낙 강력했기에 쌍디의 공격은 단숨에 워큐리의 방패를 부숴버리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워큐리의 앞면에 타격을 적중시켰고 워큐리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의 방어를 이렇게 무색하게, 검은 달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진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폭격은 끝나지 않았고 쌍디는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한 뒤 이번에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복부를 걷어찼고 워큐리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워큐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고 곧바로 저주받은 구원을 사용하였고 피로 물든 원혼 수만 명이 나타나 일제히 쌍디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절규는 쌍디조차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쌍디는 사탄이란 이름에 걸맞는 잔인한 기술이군. 아니 어쩌면 세계정부랑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일지도 모르겠군 라고 말한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능력에 저항하였고 서서히 피로 물든 원혼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위치를 찾아낸 뒤 워큐리와의 최후의 공방을 준비하며 워큐리를 향해 날아갑니다. 워큐리와 쌍디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두 캐릭터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상황은 마치 폭풍전야의 상황이었고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워큐리였습니다. 워큐리는 사탄의 검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쌍디에게 배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쌍디와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 시간을 끌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풍수사탈로 인한 상처가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기에 저 멧돼지 녀석 시간을 끌려는군. 이번 공방의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 힘을 100% 사용한다면 저런 놈쯤이야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전력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워큐리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아즈리 잠브를 사용하였고 쌍디의 기운이 모든 공간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자신의 발에 아즈리 잠브의 기운을 뒤덮었고 최후의 만찬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에서 12개의 하얀 빛이 날아와 쌍디의 발끝으로 향했고 쌍디의 무장색 패기로 인하여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워큐리를 직격하기 위해 워큐리에게 날아갔고 워큐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쌍디의 기운을 감지하며 피하거나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강력한 힘으로 맞받아치는 수밖에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역천 마신절기를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루시퍼, 바알, 아가레스, 벨레드 등과 같은 악마들이 내려오기 시작하였고 레드라인에서 이를 지켜보던 샹크스는 마치 세계가 종말하기 전 상황을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누구의 능력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저자가 사왕과 해군대장조차 아득히 뛰어넘는 강자라는 건 확실하군. 이 정도 기운은 느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악마들이 지상에 강림하며 순식간에 악의 기운이 레드라인 전체를 뒤덮었고 워큐리의 역천 마신 절기로 인하여 매우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되며 쌍디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았고 검은 달이 최대가 동기어진이라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쌍디를 향하여 온갖 악마들이 달려들었으며 워큐리의 역천 마신절기와 쌍디의 최후의 만찬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악의 기운과 쌍디의 완전 무결한 빛의 기운이 충돌하였고 서서히 쌍디의 아즈리 잠부로 인하여 생겨난 완전 무결한 빛이 워큐리의 악의 기운을 뒤덮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나타난 악마들 역시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쌍디의 최후의 만찬이 워큐리의 역천 마신절기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고 쌍디의 공격이 워큐리에게 적중했고 워큐리는 봉이의 형태로 변하여 무장돈벽을 사용했지만 쌍디의 기술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졌고 쌍디 역시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쌍디는 워큐리를 쓰러뜨린 뒤 워큐리의 머리를 짓밟으며 담배를 태우며 후 이젠 내 역할은 끝난 건가. 마리모 녀석도 그 근위병을 꺾은 것 같고 이젠 루피 너만 남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쌍디의 긴장이 풀리게 되며 쌍디의 몸에 피로가 밀려왔으며 워큐리의 대결에서 누적된 데미지와 아즈리 잠브를 처음 사용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용하며 쌍디의 몸 상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쌍디 역시 쓰러지게 되었고 쌍디는 하늘을 바라보며 담배를 태우며 잠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루피가 초파의 만병통치약 252-5656을 먹은 뒤 체력을 모두 회복하며 이무와 2차전을 치르게 되었고 니카와 야회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이무는 결정적인 한방을 주고받으며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고 루피와 이무의 실력은 거의 비슷했기에 쉽사리 승부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피는 이무의 아포칼립스를 박살내버린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이무는 루피를 막아서기 위하여 야외의 권능을 사용하여 루피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무장색 패기는 이무의 능력마저 무효화시켰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다가와 이무의 복부에 고무고무 던 총을 적중시켰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루피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루피는 지면을 고무로 변환시키며 반동을 이용하여 이무를 공중에 띄워버린 뒤 이무의 앞면을 붙잡은 뒤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이무의 앞면을 그대로 찍어버렸고 루피에게 기세가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주먹을 꽉 쥐며 밀지모자 나와의 대결에서 성장하는 중인가. 경외심이 들 정도의 성장력이군. 허나 이번 대결의 승자는 나다. 수천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나의 감각이 온몸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세계의 패자가 바뀌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한 뒤 야회의 능력을 사용하여 풍멸지천을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루피를 포함하여 지상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주하던 해군의 군함 일부와 해적의 군함 일부는 공중에 떠오르게 되었고 흰수염이 일으킨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헤일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스모커, 에이스, 키자루를 비롯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형체를 유지 못하며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거프는 하체에 힘을 주며 이무의 바람을 버텨내며 아들의 능력은 아닌데 질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군 이라고 생각했고 센고쿠는 대불로 변하여 무게를 늘리며 이무의 바람을 버텨냅니다. 이무가 풍멸지천을 사용하자 루피는 형체가 분리되어 버리며 날아갔고 이무는 바람을 타고 루피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형체가 돌아왔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걸려들었구나 라고 소리친 뒤 고무고무 던 카운터를 사용하여 이무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바람이 루피를 덮쳐왔고 루피 역시 치명상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이무와 루피의 대결이 고조되며 루피가 체력적에서 확실히 우위의 모습을 보이며 서서히 이무에게서 우위를 점해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매우 지쳤기에 숨을 고르며 우선은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그 순간 루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날아와 고무고무 던 소나기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무한에 가까운 공격을 순식간에 난타하였고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침착하게 막아서나 결국 루피의 공격이 이무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거대화를 진행하여 이무를 붙잡은 뒤 이무를 공중으로 던져버렸고 다시 한번 이무의 망토가 벗겨지며 이무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무는 밀지모자 희생 없인 잡기 힘든 건가? 치부나 다름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루피는 이무를 공중으로 던져버린 뒤 이제 끝이라고 영감 이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최후의 공격을 준비합니다. 루피는 공기의 흐름과 주변의 모든 물질과 시공간의 법칙마저 일시적으로 고무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고 레드라인 전역은 루피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신체 능력이 극대화되었고 루피는 기어 6를 발현하며 빛이 휘감긴 니카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곧바로 이무에게 다가가 신화일체 일심구원을 사용하였고 이무의 몸조차 일시적으로 고무로 변화하며 이무는 움직임이 봉쇄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던 모아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뒤 태양신의 의지와 패기를 실어 이무를 향해 날려버렸고 루피의 고무고무 던 모아브는 이무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순간 이무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고 루피는 이무를 쓰러뜨렸다고 판단하며 거친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에서는 때마침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무의 패기가 사라졌음을 느끼며 루피가 쓰러뜨린 건가? 라고 말했고 우솝은 루피가 이겼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이무에게 무차별적인 난타를 가하며 이무를 한 차례 다운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자욱한 연기 속에 쓰러진 채 누워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무는 의식을 잃진 않았고 루피는 곧바로 이무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이무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의 몸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고 하늘에선 번개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야외의 형태가 되어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이전과는 달리 이무의 주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이무의 몸에서는 검은색 연기와 같은 것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마치 악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를 바라보며 밀짚모자 루피, 네 녀석의 재능은 인정하며 하지만 네 녀석도 조이보이도 태고의 신들조차 결국 진정한 의미의 신의 경지에 올라서진 못했다. 처음부터 신의 경지에 올라설 자격을 갖춘 인간은 오로지 나뿐이다. 밀짚모자, 네 놈을 쓰러뜨리고 바바로니의 예언마저 타파하며 내가 하늘 위에 서겠다 라고 말했고 이무의 모습은 분명 야외였지만 구원과 창조를 상징하는 야외의 모습과는 달랐고 타락해버린 악마와 가까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무는 초회복을 통하여 체력을 어느정도 회복했고 루피는 이를 눈치채며 이무가 회복할 틈을 주지 않으며 이무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무를 향해 다가가려는 순간 바닷속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뱀이 나타났고 그 뱀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레비아탄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이를 보며 혁명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로나 성의 이무라는 남자가 뱀의 능력을 다룬다는 소문이 있었지을 설마 저 뱀을 말한 것인가? 라고 말했고 사보는 분명 저 녀석의 능력은 사람 열매 모델 야훼 포네그리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니코로빈이 말했다. 허면 저 뱀은 또 무엇인가? 오로선과 마찬가지로 이무의 원형을 실체화한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레비아탄을 바라보며 이제 애완동물까지 이용하는 건가? 우선 귀찮은 녀석부터 처리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레비아탄의 꼬리와 머리를 붙잡은 뒤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레비아탄을 멀리 던져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가 루피에게 순식간에 접근하여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하였고 루피의 눈앞에서 공간이 붕괴되고 시간이 역행하는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졌고 루피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곧이어 루피에게 심한 두통이 밀려왔고 이내 루피가 본 시공간의 붕괴는 창란 현상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루피가 무방비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그 순간 레비아탄이 루피에게 접근하여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아 버렸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샹크스는 공중을 바라보며 루피의 패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어쩌면 승부가 기울어가는 걸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미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루피는 레비아탄에 의하여 멀리 날아가며 치명상을 입었지만 입을 꽉 깨물며 이무의 공격을 버텨낸 뒤 곧바로 손을 길게 늘려 레비아탄을 붙잡으며 빠른 속도로 전장에 복귀한 뒤 이무, 이제 정말로 대결을 끝낼 때다. 우리의 대결이 너무 길어졌다고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템포를 끌어올리며 대결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마쳐갔고 이무는 나 역시 바라는 바다 밀짚모자 루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전신을 구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루피는 기어6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무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3대장의 협공을 간파해낸 기술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하려 하였고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은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담아 공격하는 기술이었기에 기어6를 각성한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은 더욱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떨리는 자신의 손을 꽉 쥐며
본능이 말하는 건가? 저 기술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내게도 준비된 펜은 얼마든지 더 있다. 라고 말한 뒤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사용하였고 매우 거대한 황금빛 거울을 소환해내며 루피의 공격을 맞받아칠 준비를 마칩니다. 미라노스 스페큘럼은 어떠한 공격도 반사시키는 거울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조로조차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에 막혀 이무를 베어내지 못했습니다. 루피는 이무가 거대한 거울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무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거는 무서운 속도로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이 루피의 주먹의 일부를 삼켜냈지만 루피의 공격이 결국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고 루피의 주먹은 무서운 기세로 이무에게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무는 견문색 필기를 사용하여 잠시 후에 미래를 본 상태였기에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루피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으며 이무 이제 끝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 근처에서 이들의 대결을 지켜보던 우솝은 루피의 거대한 주먹이 이무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며 태양신의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소리쳤고 즈니차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소리치며 루피의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거대한 바위 위에 걸터앉은 채 이를 바라보며 고작 이 정도로 끝난다면 세계의 왕이 되지 못했을 테지. 밀짚모자 아직은 네가 정점에 설 날이 아닌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파괴하는데 성공했고 루피의 주먹이 이무에게 닿기 직전까지 가며 루피의 아군들은 루피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에게만 누군가가 아직 아니야. 아직은 신살자를 쓰러뜨릴 시간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고 루피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주먹을 이무에게 적중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가까스로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야외의 권능을 사용하여 마치 티치의 클로우즈처럼 루피를 자신에게 빨아당깁니다. 그리고 루피는 방금 그 소리는 뭐였지? 희미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대화를 건 듯한 느낌이었는데 라고 말했고 그 순간 강한 햇빛이 루피의 눈을 가렸고 루피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몽키디 루피 나의 의지를 이은 게 너라서 다행이군. 전 인류가 기다려온 운명의 그 날이 도래할 테고 넌 그 중심에 서서 인류를 구원하는 해방의 전사가 될 것이라네 라고 말했고 루피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멍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가 체력을 다했다고 판단하며 루피에게 달려드나 그 순간 공중에서 강력한 태양빛이 이무를 내려쬐고 이무는 순간 움직임이 멈추며 태양신 니카? 분명 그놈은 3000년 전에 죽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강력한 태양빛이 이무를 내려쬐으며 레드라인에서 이를 본 이들은 훗날 신의 강림을 목도했다고 회상합니다. 이무가 루피를 죽이기 위해 루피에게 다가갔고 쓰러진 루피를 바라보며 기나긴 악연의 순환을 끊을 시간이구나. 니카, 조이보이, 밀짚모자 이제 D의 의지와 태양신의 의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야훼의 권능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섭리의 눈이 내려와 루피를 죽이려 듭니다. 그리고 쌍디가 곧바로 루피를 구해내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하나 피터가 이를 막아서며 애송이가 그 몸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라고 말했고 쌍디는 피터를 뚫어내지 못하며 루피에게 접근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에이스가 동시에 루피에게 달려드나 그 순간 아이기스가 나타나 공허의 구속을 사용하여 에이스와 샹크스를 묶어두는데 성공했고 이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이제 세계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하늘이 된다. 감히 신에게 대항하는 놈들을 모조리 학살해라 라고 말했고 쌍디는 젠장 그 돼지놈이랑 싸운다고 체력을 너무 소모했어. 뻔히 보이는데 다가가질 못하겠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성을 잃으며 루피 절대 널 죽도록 놔두지 않겠어 라고 소리치나 아이기스는 이 무슨 한심한 꼴입니까? 사왕 불주먹 에이스 밀짚모자의 도움으로 살아났다지만 신의 권리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섭리의 눈이 루피에게 거의 다 다가왔고 이무는 루피를 죽이는 것은 물론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곧바로 추출하여 영원토록 봉인시키는 의식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의 가슴에 손을 댔고 곧바로 루피의 심장을 꺼내들려 합니다.
이무가 루피의 가슴에 손을 댄 순간 공중에서 엄청난 크기의 번개가 나타나 이무를 직격했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으며 이무의 근처에 있던 아이기스와 피터도 번개에 휘말리며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전신이 곰으로 되어 있었기에 번개에도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번개가 심장을 자극하며 마치 멈춘 심장에 제세동기를 사용한 듯한 효과를 주었고 루피의 심장이 다시 뛰었고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루피의 몸에 쌓인 데미지가 워낙 컸기에 루피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겨우 몸을 움직이며 다시 한번 루피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그 순간 에이스와 샹크스가 이무에게 동시에 달려들었고 각각 카무사리와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무를 멀리 날려버렸고 쌍디가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루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쌍디를 막아서려 했고 로쿠규가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덩쿨을 소환하며 쌍디의 발을 감싸나 쌍디는 곧바로 아즈리 잠브를 사용하여 로쿠규의 덩쿨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이 필살 화염성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태워버렸고 순식간에 루피를 둘러싸고 모든 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무는 다시 한번 루피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나 체력을 너무나도 많이 소비한 탓에 이무는 지쳐 쓰러졌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헐떡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무의 뒤에서 거대한 불꽃이 생겨났고 이무는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보가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날아가고 있었고 피터가 이를 저지하려 하지만 그 순간 쌍디가 피터의 앞면을 걷어차버렸고 마침내 사보는 루피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 혼자 너무 무거운 짐을 들었구나. 형으로서 면목이 없군. 이번엔 내가 널 지켜주겠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곧바로 루피를 들고 도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카이누가 사보를 향해 날아오며 너희 형제 모두 놓치지 않겠다 라고 소리쳤으나 그 순간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막아섰고 사보는 에이스가 아카이누를 막는 틈을 타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를 데리고 프랑키가 개조하여 끌고 온 소니오로 빠르게 날아갔고 프랑키는 루피를 이리 던져줘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를 프랑키에게 던져주었고 초파의 주도하에 루피는 곧바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보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 동생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고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이 웃음을 지으며 그래 그것이 형제의 우애지. 사보 정말 환상적인 타이밍이었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무는 눈앞에서 루피를 놓친 뒤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기운을 살폈고 루피는 분명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생명은 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탄 고대병기 플루톤의 기술을 사용하여 개조된 써니오 속으로 루피가 사라졌고 이무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애써 침착하며 이무님 밀짚모자는 이미 쓰러진 상태입니다. 이제 병력을 풀어 저들을 추적하면 밀짚모자를 제거할 기회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냉정함을 되찾으며 세계정부 휘하의 모든 이들은 지금 당장 밀짚모자를 추적해라. 해군 원수 아카이누 해군을 이끌고 밀짚모자를 추적해라 라고 명령했고 아카이누는 이무가 자신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이무의 실물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기에 조금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인 뒤 해군 전원 써니오를 쫓아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이기스는 조로와의 대결로 인한 부상이 심각했기에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근위병들을 소환해내며 해군과 세계정부군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가 안정적으로 대피한 건가? 루피를 쫓으려는 놈은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앞장서서 해군의 추적을 막아서려 했고 써니오는 빠른 속도로 레드라인 해역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외의 능력을 사용하여 엄청난 높이의 해일을 만들어냈고 써니오는 움직이는 것은 물론 바다에 떠있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고 배가 뒤집혀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젠장 이 정도 해일이라면 도주하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있다간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겠네. 일단 해저로 들어가 루피의 기운을 되살리는데 전념한다 라고 말했고 곧바로 잠수 모드로 전환하여 해저의 깊은 곳으로 대피하였고 우선 해저에서 배를 고정시킨 뒤 루피의 수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써니오를 향하여 해일로 인하여 매우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날아갔고 마르코가 곧바로 거대한 바위를 막아서며
밀짚모자와 써니오를 지켜라 요이. 최고의 의사가 수술에 들어갔으니 밀짚모자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요이. 라고 소리쳤고 조파는 곧바로 루피를 살리기 위해 수술에 돌입합니다. 조파는 루피를 살리기 위한 대수술에 들어갔고 이무는 해역을 바라보며 밀짚모자를 쓰러뜨린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디의 의지와 니카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는 건가. 밀짚모자 니 녀석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마무리 지어주마. 3000년을 관통하는 대서사시의 마무리는 결국 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이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아니었던 건가. 루피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지만 녀석이라면 분명 몸을 회복할 수 있을 터. 허면 최후의 전쟁은 루피가 돌아왔을 시점 가까운 미래가 될 테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선 아니 된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세계정부를 괴멸하지 않는다면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 세계정부의 힘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으니 라고 생각하며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샴록이 레드라인에 나타나며 마리조아가 완전히 소멸된 건가. 밀짚모자 생각보다 더 대단한 남자로군. 신의 상징이었던 마리조아를 붕괴시키다니. 그건 그렇고 그 남자도 의외로군. 이무님과 세계정부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놈이 감히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어둠에 가담하다니. 세계의 정세가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세계정부일 테지 말이야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이무의 전투는 끝났지만 아직 레드라인에서 소규모 항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몇몇은 여전히 대결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무와 루피의 대결로 인하여 공간이 붕괴되고 왜곡되었기에 이들의 전투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분명 이들도 목숨을 건 혈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밀짚모자 일당 플러스 연합군과 세계정부의 1차전은 여전히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다시 한번 루피를 추적하는 세계정부와 루피를 지키기 위한 동맹군의 항정이 이어질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